중국 인터넷 경제의 거인 하면 역시 알리바바죠. 한때는 거침없는 성장의 상징이었는데 지난 몇 년간 정말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과연 알리바바 그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을 정말 본 걸까요? 오늘은 알리바바를 둘러쌌던 그 폭풍우 같은 위기들, 또 최근에 감지되는 회복의 신호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들까지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알리바바 상황은 사실 여러 요소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나만 딱 떼서 보긴 어렵죠. 우선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었는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문제가 거의 동시에 터졌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그 강력한 규제의 압박, 이거죠. 그렇습니다. 2020년에 엔트그룹 IPO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시작된 그 파장이 엄청났잖아요. 네, 그 사건이 그냥 시작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단순 해프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알리바바는 무려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정말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았거든요. 와, 28억 달러? 이건 단순한 재정적 타격 그 이상이었어요.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보는 시각, 또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탄이었던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숨막히는 규모였겠네요. 근데 규제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중국 내부 경제 상황도 알리바바한테는 큰 부담이었어요. 아, 맞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기대했던 것만큼 경제 회복이 좀 더뎠고 특히 청년 실업률 문제 이게 심각해지면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확 위축됐잖아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을 닫기 시작하니까 그 여파는 바로 알리바바의 핵심 사업인 전자상 거래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이 곧바로 소매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고 알리바바의 주 수입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경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습니다. 아, 그 부분 진짜 빼놓을 수 없죠. 핀도어두오나 도우잉 같은 새로운 광대한 대기종들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알리바바를 계속 긴장시켰어요. 네, 핀도어두올은 공동구매, 이런 파격적인 가격 할인 모델로 도인, 그러니까 중국의 틱톡이죠, 거긴. 숏폼 비디오랑 결합한 라이브 커머스,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을 정말 빠르게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넘어서서 특히 젊은 세대 소비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파고들면서 알리바바의 기존 이용자 기반을 위협했죠. 이건 자연스럽게 알리바바의 수익성, 즉 마진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규제 철퇴 맞았죠? 경기 둔화됐죠? 거기다 신흥 경쟁들이 막 거세게 도전해오고 정말 사면초가였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지정학적 긴장 고조난 외부 변수까지 더해졌잖아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고 또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알리바바의 미래 먹거리로 여겨졌던 AI나 클라우드 사업에는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미중 갈등은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서요.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기업의 실제 사업 전략이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장 폐지 리스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워서 자금 이탈을 부추겼고요. 반도체 수출 제한은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하거나 클라우드 인프라를 최첨단으로 유지하는 데 잠재적인 제약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군요. 이런 복합적인 악재들이 막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고 그 결과 알리바바는 몇 년 동안 저성장과 수익성 악화라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주가가 너무 안 오르니까 이거 가치 함정, 밸류 트랩 아니냐는 그런 냉정한 평가까지 받아야 했죠. 정말 혹독한 겨울을 보낸 셈이군요. 그런데 있잖아요. 최근 발표된 실적을 보면 마침내 이 긴 겨울에도 좀 끝이 보이는 듯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맞아요.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 그러니까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성과를 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매출의 안정화 추세예요. 안정화요. 네, 표면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이 2%에 그쳤지만 이게 일부 사업 매각 영향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 1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10%라는 숫자는 단순한 반등 그 이상의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 후에 10% 성장이라면 이건 분명 의미 있는 회복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특히 그동안 좀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핵심 사업, 그러니까 중국 내 전자상거래 부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내 전자상거래 매출이 10% 성장했는데 이건 주로 기존 고객 관리, CMR 수익이 드러난 덕분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알리바바가 요즘 공을 들이고 있는 빠른 상거래, 퀵커머스 분야의 성과인데요. 빠른 상거래라면 그 즉시 배송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타오바오의 즉시 배송 같은 서비스가 아직은 이익 기여도가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용자들을 플랫폼에 묶어두고 또 이용 경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첫 3주 동안 타오바오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나 증가했다는 데이터는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5%나 늘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사용자 기반 확대는 미래 성장의 가장 확실한 발판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부분이 바로 클라우드 사업의 약진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랫동안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좀 있었잖아요. 바로 그 클라우드 사업이 이제 확실한 터닝포인트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알리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6%나 급증했습니다. 26%요? 엄청나네요. 네, 이 성장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AI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자리 잡고 있죠. 근데 단순히 AI 수요 증가 덕분만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알리바바가 가진 그 방대한 전자상거래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아, 데이터와 AI의 결합. 8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과거의 부진을 완전히 딛고 명실상부한 알리바바의 새로운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야, 오랫동안 좀 미운오리 새끼 취급받던 클라우드 사업이 드디어 AI라는 날개를 달고 백조로 거듭나는 모습이군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순히 외부 환경 변화 덕분만은 아닐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도 사업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죠. 물론입니다. 외부 환경 개선에 발맞춰서 내부적인 체질 개선 노력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핵심 사업인 타오바오와 티몰,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 얼어머, 온라인 여행 플랫폼 플리기, 이런 것들을 하나의 통합된 상거래 부문으로 재편했어요. 아, 하나로 묶었군요. 네, 이건 흩어져 있던 사업 부문 간의 시너지를 높이고 좀 중복되는 기능을 제거하고 특히 경쟁이 치열해지는 빠른 상거래 분야에서 자원을 집중하려는 그런 전략적 판단입니다. 또 과거에는 다소 복잡했던 조직 구조랑 보고 체계도 중국 전자상거래, 국제 디지털 상거래,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그룹 이렇게 몇 개의 핵심 축으로 단순화했죠. 그렇군요. 이런 구조조정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각 사업 부문의 전문성이랑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긍정적인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매출도 안정화되고 있고 핵심인 전자상거래 이용자도 늘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인 클라우드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정말 안심하고 알리바바의 부활을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슬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분명 발악을 다지고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한 V자 반등이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 알리바바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남아있거든요. 어떤 점들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을 좀 짚어주시죠. 우선 아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언급했던 그 빠른 상거래 분야의 수익성 문제입니다. 이용자 확보에는 분명 기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중국 내 음식 및 식료품 배달 시장은 거의 출혈 경쟁이라고 할 만큼 가격 경쟁이 치열해서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아, 돈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네, 이건 단기적으로 알리바바의 전체 이익률 개선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 내 소비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개선되곤 있지만 그 속도가 예상보다 좀 더디고 이건 결국 소매업 전반의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리바바 실적은 중국 내 소비 경기에 민감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빠른 상거래의 수익성 개선 여도, 그리고 중국 소비 경기의 회복 강도,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죠. 그렇죠. 특히 미국의 반도체 관련 규제는 알리바바의 장기적인 AI 로드맵에 계속해서 변수가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알리바바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라는 점에서 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알리바바의 자체 AI 기술 개발 및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 전략에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핀두오두어, 도인 등과의 경쟁은 이제 상수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거군요. 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어쩌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경쟁 플랫폼은 특히 가격에 민감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하는 젊은 소비자층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만 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규제 폭풍과 경기 둔화, 치열한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를 헤쳐온 알리바바. 최근 실적에서 희망적인 반등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빠른 상거래의 수익성 문제, 소비 심리 회복 속도, 여전한 지정학적 변수와 경쟁 압박이라는 과제들도 안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알리바바의 최악의 시기, 정말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매우 조심스럽지만 하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할 조건들이 붙는다 정도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서 자세히 살펴봤듯이 클라우드와 AI가 실질적인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몇 년간 고전했던 핵심 사업인 국내 전자상거래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영진 역시 사업 구조를 효율화하고 핵심 분야에 집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들은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이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미중 관계라는 지정학적 변수, 그리고 핀도어두어, 도인과의 끝나지 않은 경쟁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거군요. 네. 이런 변수들이 언제든 다시 알리바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그러한 위험 요인들은 여전히 실제합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할 점은 현재 알리바바의 주가 수준에는 이러한 위험들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 이미 주가에 반영됐을 수 있다. 네,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어느 정도 가격에 고려하고 있다는 시각이죠.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분기별 실적 추이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래 부문의 안정적인 성장과 새로운 동력인 클라우드 사업의 고성장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트렌드로 자리 잡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알리바바가 이 두 측 모두에서 최근 보여준 긍정적인 모멘텀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면 시장의 신뢰는 점차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알리바바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느냐, 특히 핵심 사업의 방어와 신성장 동력의 지속적인 성장을 숫자로 증명해내는 것, 이게 앞으로의 주가 흐름과 기업 가치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때 위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알리바바의 현재 위치와 미래 가능성을 정말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부침에 관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 거대 기술 기업들이 급변하는 규제 환경과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파고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또 성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내부 효율화 노력만으로 이러한 외부의 거대한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략적 변신이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다른 많은 테크 기업들의 미래를 가늠해 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